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대성TV를 애청해주는 모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름 말고도 불리는 이름으로 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호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호를 만들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하게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는 없겠고요. 호는 직접 만들어 쓰는 경우하고 혹은 이제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본인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조금 능력이 된다 하면 그래도 사주를 보고 받아 쓰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그런 여건이 안 된다 하면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이 이제 방법인데, 아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볼 것들이 많아요. 이름처럼. 그래서 좋은 호는 사주와 이름과 호가 어울려야 되는 것이 사실 좋은 거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지식인들이 주로 많이 썼죠. 예술인들, 그런 분들이 많이 썼고, 절에서 쓰는 이름은 본명이라고도 하죠. 호라고 하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됐는데, 기본적인 자기 사주의 정보를 알고 치면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죠. 사주에 물이 많다 하면 불이 있는 글자를 많이 써주면 좋습니다. 사주에 물이 많은 사주는 불 그림이라든지 불과 연관된 것들을 소재를 많이 사용하면 좋고요. 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가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암자, 바위 암자 있죠. 산이라든지 대산, 야산, 산을 많이 넣어서 쓰는 게 좋고요. 반대로 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글자를 많이 써서 호를 지르는 게 좋죠. 대표적으로 이제 해자 있죠. 바다 해자라든지 강이라든지 강을 넣어서 물을 넣어서 짓는 경우가 있고요. 나무가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나무. 그럴 때 이제 나무와 연관된 그런 호를 지어 쓰는 게 좋은 방법인데, 요즘은 이제 어플이 발달돼서 사주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가 많아요, 수가 많아요 하면 그렇게 참고해서 지으면 좋고요. 이름 대신 이제 필명이라든지 아우로 쓰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이렇게 쭉 쓰다 보면 힘을 받습니다. 제 아우가 교량인데, 교량은 어떤 역할이냐면 다리죠, 다리. 내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교량을 졌는데, 사실은 요 안에 이제 목화가 숨어 있습니다. 목화, 나무하고 불이 숨어 있는데, 저게 꼭 필요한 오행이라 그러한 장치를 좀 해둔 것이거든요. 요게 이제 이름과 사주와 호가 어울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발전의 폭이 조금 있는 것이죠. 직접 아우를 짓고 싶다 하면 또 어플 정도 확인해서 나는 뭐가 많어, 혹은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 글자를 취해서 쓰면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쓰는 이름하고 호하고 사주하고 맞춰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또 이름까지 맞춰서 호를 지는 건 너무 버겁다 하면 사주하고 호만 맞춰 써도 좋은 기운이 나오는데, 특히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명이나 필명 혹은 아호를 잘 쓰게 되면 예기치 않았던 발전,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활동하느냐인데, 내가 하는 일에서 주로 양복을 입고 활동하다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양복 입고 활동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트레이닝복을 입고 활동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아, 이럴 때 이제 조금 방향 전환하는 것이 바로 아호입니다. 본인이 필요한 대로 선택을 해서 쓰면 좋은데, 처음부터 큰 돈 들이지 않고 좋은 상으로 쓰겠다 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기 사주에 뭐가 필요하다는 건 정도 알고 그런 글자를 취해 쓰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써보니까 중요하네, 그럴 때 이제 전문가를 또 찾아보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불용 한자에 대해서 촬영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불용 한자 말고도 이름에 쓰는 이제 한글 이름들 있잖아요. 혹시 이름에 들어가면 안 되는 한글도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름에 들어가면 안 되는 한글들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이름들은 상극의 이름 있죠. 한글의 이름도 상생의 이름이 있고 상극의 이름이 있어요. 이한솔이라든지 이러면 상극이 돼서 좋거든요. 이한솔, 이나라, 이것도 상극이 돼서 좋아요. 김찬솔,
성취에 따라서 이한솔은 좋은데 김찬솔은 또 이게 소리 요형이 상극에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는 한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씨나 소리 요형에 따라서 피했을 글자는 있다. 장기적으로부터 저는 한글의 이름은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데, 왜냐면 한글의 이름은 뜻이 소리하고 뜻이거든요. 한글의 이름들이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왜냐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유명 인사들 볼 때 한글 이름 가진 사람들이 별로 많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릴 때 불러 쓰다가 중간에 개명을 하든지,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묻혀서 이렇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살아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다만 한글의 이름은 나빠, 한글의 이름은 아주 좋아, 이런 호불호의 그 문제가 아니고 그냥 피해야 될 거를 피하고 써주게 되면 소신이거든요. 소신, 자기 소신대로 자기 이름에 대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 할 때 그런 시기는 잘 지나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시기가 인생이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20대, 30대, 40대가 틀린 것처럼 좋았던 기운이 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개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까 상극의 기운을 가급적 피해주고 상생으로 쓴다 하면 그것은 오 나쁘다 안 된다 이럴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불용 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름에 불용 한자를 쓰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길래 불용 한자라고 하는 것인지, 불용 한자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불용 한자에 대한 부분은 장명을 하시는 분마다 존이 좁은 분들도 있고 존이 넓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예로부터 내려오는 검증된 불용 한자들이 좀 들어있는데,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글 숙자 같은 경우는 말글 숙자를 쓰고 사람이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말 그대로 밝아요. 그래서 심성이 밝다 맑다, 사주와 상관없이 글자를 놓고 볼 때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기를 못해요. 밥을 10번 얻어먹고도 한 번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번만 얻어먹어도 벌써 마음이 불안하고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막 안 사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글 숙자를 가진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남은 나한테 돈을 빌려가고도 돈을 안 갖고 돈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글 숙자를 쓰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을 흘린다, 스스로 마음고생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말글 숙자를 가급적 안 써줘야 되는데,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일제강점기 때 자자가 아주 유행이었죠. 그 뒤로도 자자를 많이 쓰는데, 자자 같은 경우는 주로 아들을 낳을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자를 쓰면서 혹은 사내 남자, 여자가 사내 남자를 쓰면서 남동생을 보는 경우는 굉장히 자주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남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죠. 자식을 낳기 위한 이름으로 불려지니까 자기 인생이 굉장히 황망해지는 거죠. 여자가 나를 위한 이름이 아니라 아들 자자라든지 사내 남자를 쓴다든지, 혹은 순할 순자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순하죠. 착하죠. 막 심정이 고와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나는 안 당해야지 하는데도 그 상황이 오게 되면 또 당하니까 내 눈물에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글자에 그럼 우리가 쓰지 말자는 불용 한자들이 그런 구성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거를 굉장히 확대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재상제자가 불용 한자다, 뭐 있을제자가 불용 한자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워 들은 지식이나 어깨 너머 배운 지식 같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스스로 그 글자에 깨우치지 않는 묘리를 터득한 것인지 몰라도 글자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사주 상관없이 이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뢰도가 조금 높지 않습니다. 이제 사주를 안다 하면 쓰임새가 있어요. 쓰임새가. 그럴 때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불용 한자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은데, 검증하는 부분보다 예전부터 내려왔던 부정 한자를 쓰게 되면 너 왜 이런 이름을 줬어? 막 이렇게 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벌써 좋은 이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급적 피해 쓰는 게 좋지만,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서 인터넷 쳐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논리를 가지고 이 글자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건 신뢰감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불용 한자 혹은 쓰면 안 되는 글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살펴서 판단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마음고생이 되는 거거든요. 너 이러니까 개명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장명을 하는 모든 분들께 신뢰를 약화시키는 그런 분들이고, 그런 논리가 예를 들어 줄을 이룬다. 너도 나도 맞아. 그건 안 돼. 이러면 그럴 수 있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논리가 거의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는 신빙성이 있지 않다. 마음 상처 안 받으셔야 됩니다.
불용 한자를 쓰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불용 한자를 쓰면 안 되는지 했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 제가 확인하고 좋아요 또 제가 눌러드리고 경우에 따라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